드라마 철인왕후에 대한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작의 혐한 논란뿐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비하대사, 실존인물 희화화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팬들이 보는 자막으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 역시 막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첫 방송된 TVN 철인왕후는 방송 2회 만에 8.8%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시청률과는 별도로 철인왕후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과 내용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철인왕후의 원작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넣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철인왕후의 원작 소설은 태자비승짓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레티비 채널에서 동명의 웹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혐한 논란에 휩싸인 작품은 태자비승짓기를 쓴 작가의 전작 화친공주라는 소설입니다. 해당 소설 속에는 고려인을 향해 빵쯔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빵쯔란 몽둥이로 때려줄 한국놈들이라는 의미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비하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찰종, 신정왕후 등 실존 인물을 다뤘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비하한 장면이었습니다. 김소용은 조선왕조실록을 두고 한낱지라시에 불과했다고 말했고, 이 장면은 전파를 타자마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 유산입니다. 드라마 안에서 조선왕조실록이 지라시로 비하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윤성식 PD는 제작 발표회 당시 태자비승짓기를 원작으로 하고는 있다. 원작의 판권으로 기획을 할 때는 현대 남성의 영혼이 왕후의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만 가져왔다며 나머지 스토리나 이야기 전개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식 PD는 코미디를 표방한 판타지 퓨전 사극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작품 속 캐릭터들이 행하는 행동과 대사들이 실존 인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작을 집필한 작가의 또 다른 한국 비하로 논란이 됐던 소설 화친공주의 내용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현대인 주인공이 고대로 갔다는 설정으로 태자비승짓기와 기본골격은 같은 작품입니다. 소설 속 세계관은 월읍과 주나라가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인데 정작 한반도에는 실제로 존재했던 국가인 고려가 등장합니다. 주나라는 설정상 국력이 약한 국가지만 정작 주인공인 주나라 공주는 고려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나무인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작중의 고려인의 멸칭인 가오리빵쯔라는 단어와 함께 순빵쯔, 빵쯔 등 한국인을 비하하는 멸칭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앞서 드라마 치아문 단순적 소미호 작가가 작중에서 한국 연예인을 빵쯔라고 칭하는 등의 혐한적인 묘사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고, 국내 리메이크를 앞두고 작가가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에서 리메이크되는 중국 원작 소설의 작가가 혐한 논란이 휩싸인 상태라 국내 네티즌들의 반감이 커졌습니다. 방송 초기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킨 철인왕후가 기생집 이름을 두고 또 다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철인왕후가 지난 12일 첫 방송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기생집 이름 옥타정을 두고 클럽 옥타곤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트위터리아는 신혜선이 간 기생집 이름이 옥타정인 건 맞냐? 작가부터 연출자까지 옥타곤을 패러디한 저 이름에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옥타곤에서 집단 성폭행 시도한 사건이 벌어진 게 겨우 작년이다. 이어지는 룸사롱 스타일 초이스씬까지 정말 더럽고 역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강남 클럽 옥타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 3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클럽 이름을 기생집 이름으로 빗대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각종 논란과 함께 이어질 부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많은 해외 팬들은 자막을 만들어 공유하고 게재하며 국내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인왕후 속 한낱지라시 발언이 가십이나 타블로이드 수준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사 왜곡의 위험성은 드라마가 더했지만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거나 문화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이를 해명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은 작품 속 이야기는 허구라는 짧은 오프닝 속 자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폄하뿐 아니라 조대비가 철종과 김소용의 동침을 두고 노골적인 손짓을 사용하는 장면,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인 김소용이 앞치마를 입고 수락안에 들어가고 그 장소에서 만난 대령숙수가 비단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한 김소용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기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고에 담긴 이 장면은 철인왕후가 얼마나 고증에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작자의 혐한으로 인해 논란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던 철인왕후는 선을 넘는 연출과 대사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방송 단 2회 만에 이어진 내용상 논란들은 판타지와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으로도 두둔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최근 드라마 철인왕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항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철인왕후에 대한 시청자 민원이 15일 정오까지 총 763건이 접수됐다며 접수된 민원은 방심위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극중 실존 인물인 신정왕후의 후손인 풍양 조씨 종친회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종친회 측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신정왕후 조씨가 미신에 심취해 있는 캐릭터로 왜곡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노컷뉴스에 따르면 풍양 조씨 종친회는 인물 소개부터 온갖 미신을 믿는 캐릭터로 나와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 중이었다며 아무리 코미디이지만 실존 인물에 대한 모욕적이면서도 저속한 표현은 심히 유감이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인왕후 속 신정왕후 조씨는 실존 인물로 조선의 마지막 대왕 대비입니다. 헌종의 어머니이자 순조와 순원왕후의 며느리, 조선말 5전하 중에 가장 서열이 높았던 인물로 세도 정치 시기 풍양 조씨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철인왕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제작사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